안녕하세요. 해피스 치과 이상희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진행하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거상술이라고 하면 보통 피부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하는 안면 거상술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치과에서 거상술을 진행한다고 하면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에서도 거상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하는데, 바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때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악동이란 위턱뼈 속에 비어있는 공기주머니로 다른 말로는 부비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란 이 상악동을 위로 들어올리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굳이 비어있는 이 공기주머니를 위로 들어올리는 이유는 위의 어금니를 상실하게 되면 상악동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치조골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부족한 치조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악동 점막을 들어올려서 인공뼈를 채워넣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치조골이 형성이 되면서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첫 번째 유형은 선천적으로 어금니의 치조골의 높이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상악동에 잇몸뼈가 많이 부족한 분들은 상악동 거상술로 공간을 확보하고 잇몸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잇몸뼈가 충분히 임플란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아주 적은 치조골로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충격이 조금만 세게 작용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치조골과 분리가 되어서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뿌리가 상악동 속으로 빠지게 되어서 임플란트의 뿌리를 빼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치아를 상실하신 후에 오랫동안 치아를 방치하신 분들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숨을 쉬면서 공기가 상악동 안을 채우면서 치조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함괴화라고 합니다. 상악동이 원래의 위치보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시에 부족한 치조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심한 치주 질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치주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잇몸뼈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면서 상악동 거상술과 잇몸뼈 이식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의 양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크게는 두 가지의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치조정 접근법과 또 하나는 측방 접근법입니다. 치조정 접근법은 임플란트를 침입하는 그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 막을 거상하고 치조골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부위에 치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측방 접근법보다는 덜 침습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에 붓기나 통증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거상 도중에 상악동 막이 찢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상악동의 뼈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에서 3mm의 치조골만 남아있다면 측방 접근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측방 접근법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측면의 뼈를 뚫어서 거상을 하고 치조골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측방 상악동 거상술은 많은 양의 치조골을 이식을 할 수 있고 상악동 막을 직접 보면서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개 부위와 이식 부위가 넓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붓거나 멍이 드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좀 더 심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악동의 뼈를 뚫다 보면 주변에 혈관이 터져서 상당히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악동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치과용 CBCT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치과용 CBCT는 상악동의 공간을 아래쪽만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T에서 상악동 염증이 관찰이 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염증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면서 치조골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떤 종류의 상악동 거상술이 환자에게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변에 위험한 혈관이 없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피스 치과는 치조정 상악동 거상술을 위해서 필요한 키트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상악동을 거상하는 방식은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수압 거상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확한 상악동의 뼈와 막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특수한 툴로 상악동을 뚫은 후에 물의 힘을 이용해서 상악동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악동을 올리는 방법인 오스테오톰도 햇빛치과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망치와 같이 생긴 기구로 상악동막을 두드리면서 올리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엑셀오스라고 해서 상악동막을 올릴 수 있는 젤리와 같은 특수 물질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동막을 찢어지지 않고도 올리는 덴샤버와 SQ 사이너스 키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측방 상악동 거상술은 측면의 뼈를 뚫을 때 최소한의 뼈를 삭제를 하고 그 뼈를 상악동 공간에 다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악동 측면에 동맥 혈관이 손상이 되면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악동 뼈를 절개를 할 때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합니다. 시조골과 같이 단단한 조직은 잘 절개가 되면서도 혈관이나 막과 같이 부드러운 연조직은 손상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방 상악동 점막을 올릴 때는 오스템사의 라스 키트를 이용합니다. 라스 키트의 기구는 부드러우면서도 최적의 각도로 상악동 막을 들어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에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악동 공간은 많은 혈관이 둘러싸여 있고 상악동막은 얇기 때문에 거상을 하면서 내부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이 생기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세수를 하시면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고 점점 줄어들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상악동막의 천공입니다. 상악동 거상술 중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악동이 천공이 되게 되면 출혈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식한 상악동의 재료가 상악동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상악동에 퍼진 재료는 상악동부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코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못하면 상악동의 전체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악동염으로 흔히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증상입니다. 상악동염이 생기게 되면 코 옆이 붓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상악동염이 생기게 되면 상악동 세척술을 이용해서 전체 상악동을 세척을 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상악동염은 잘 치료가 되는 술식이지만 검진 및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좋은 진단 장비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악동 거상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빠른 치유를 위해 일주일 정도는 코를 풀지 않고 최대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를 푸는 행위와 재채기를 하는 행위는 비강 내의 압력이 높아져서 회복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수영과 침뱉기,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에 물이 들어가면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뱉기와 빨대의 사용은 상악동막이 찢어질 가능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술과 담배는 모든 술 부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한동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햇빛치과의 이상희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